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이정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좀 차이가 있어요. 평행 이동은 뭐냐면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즉 점이나 도형, 그래프를 좌우 혹은 상하로 그대로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그냥 쭉 밀어주고 쭉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말했던 거야. 그래서 X축의 방향, 좌우로 이동하거나 Y축의 방향, 상하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을 이제 배워봤다면, 오늘 배울 대칭 이동은 뭐냐면 데칼코마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기준선 혹은 기준점 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찍히는 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배웠던 평행이동,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이동은 좌우 상하로 이동하는 거라면 대칭이동, 오늘 배울 대칭이동은 데칼코마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개념을 잡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점의 대칭이동부터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뒷장에 이어서 도형 또는 그래프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대칭이동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형을 한 점 또는 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점이나 직선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고, 이 기준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각각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대칭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밑에 괄호 2번을 이제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하기 전에 밑에 문제 1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3,2다 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점이 마이너스 3,2다 라고 찍혀 있는데, 자, 이 점을요,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각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시켜보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라는 말이거든. 한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1번 X축부터. 자, 3,2가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는데, 자, X축이 지금 이거죠. 이제 이게 X축입니다. 요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라는 뜻은 요 X축을 기준선으로 해서 얘를 접었다 피라는 거야. 데칼코마니 해보라는 겁니다. 얘를 접었다가 딱 찍으면 물감이 어디 찍힐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봅시다. X축을 기준으로 접어봐. 접었다 펼치면 어디 찍히게 되겠어요?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요만큼 떨어진 만큼 똑같이 떨어진 요점, 그쵸? 요 길이가 서로 똑같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돼서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요, Y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자, Y축이라는 건 이거잖아. 이 Y축, 이제 요 선이 이제 Y축인데, 보이시죠? 그쵸? 요 Y축에 대해서 요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요 Y축을 기준선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이 지금 3칸 떨어진 거니까, 요만큼도 3칸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3, 그렇죠? 3, y좌표는 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 2입니다. 그렇죠? 3, 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자, 원점은 여기 있죠. 여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이렇게 180도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 점에 대해서 요거를 요렇게 지금 요 선인데 요 선, 요 점인데요. 요거를
요렇게 180도 이동시키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것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요 길이가. 아까 y축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원점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 자, 잘 모르겠으면 원점 대칭 잘 모르겠으면 그냥 x축의 방향으로 한번 대칭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또 한번 대칭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혹은 y축의 방향으로 한번 대칭 이동하고 x축의 방향으로 또 한번 대칭 이동, 두 번 대칭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잘 되시는 분들은 얘를 뒤집어서 슉 하고 이렇게 뒤집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점의 좌표는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매번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좀 공식화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먼저 x축부터 봅시다. 자, x축으로 평행이동, x축으로 대칭이동한, 평행이동이 아니죠. 대칭이동이죠. 다시.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라는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가게 됐어. 즉, 뭐가 바뀌었죠? 여기 있는 y축의 부호가,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원래는 2였는데 마이너스 2다라고 y좌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볼까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건 초록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는 이 점의 좌표가 3,2가 됐는데 뭐가 바뀌었지 지금? 그치? 마이너스 3 대신에 3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바뀐 거고. 바뀐 부분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은 어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이라는 x좌표가 3으로 바뀌었고 2라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 얘는 둘 다 부호가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예요.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지? 그쵸? y좌표가 바뀌는 거죠. 실제로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x축으로 접히는 거니까 y좌표가 바뀌겠죠.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치는 거니까 이번엔 뭐가 바뀌는 거예요? y좌표가 바뀌는 거죠. 그 원점은 뭐예요? 원점은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둘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부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공식화 한번 해볼게요. 점 P가 있어요. x, y다 라는 점 P가 있습니다. P를 자,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자, 이 점 P를 자,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이 P 점이 있지? P.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x, y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지. 여기. 그렇죠? 요 길이가 같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게 되겠어? y좌표가 바뀌겠죠? 그럼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면 얘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요렇게 오면서 요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y좌표는 그대로지만 x좌표가 바뀌겠죠.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y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y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대로 x좌표가 바뀌는 거구나. 3번 이번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원점에 대해서는 요건데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이다 라는 거는 요게 요렇게
그쵸? 요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 점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게 되는 이 점이 되게 되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얘는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이렇게 대칭 이동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혹은 y축을 한 번, x축 한 번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두 번, x축 한 번, y축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x의 좌표도 바뀌고 y의 좌표도 바뀌게 되어서 x의 좌표도 바뀌고 y의 좌표도 바뀌어서 둘 다 좌표가 바뀌게, 부호가 바뀌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쵸? 동그라미 4번 좀 냅두고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자. 그럼 누구의 부호가?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원점은 둘 다 바뀌는 거니까 두 개 다 바뀌는 거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좌표 평면 그린 다음에 점 하나 찍어보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라미 4번을 하기 위해서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점이 있는데요. 다음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밑줄 한번 쳐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 그리고 점의 좌표도 구해라고 했는데, 자, y는 x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y는 x에 대한 그래프고요. 얘에 대해서 점들을 각각 대칭 이동 한번 해보자는 거야. 먼저 a라는 점부터. 지금 a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그치? 4,3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4,3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요.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지금 데칼코마니 선으로 보고 접었다 펼치라는 거지. 그럼 얘를 데칼코마니 선으로 보고 접었다 펼쳐봐. 그럼 얘가 어디에 찍히겠니?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사를 가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점의 좌표는 몇이는가요? 3,4인가요? 예, 3,4다라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점의 좌표는 3,4가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4,3이 어떻게 됐어요? 3,4가 됐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x좌표가 이동한 점에서는 y좌표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y좌표가 이동한 점에서는 x좌표로 가게 됐으니까, 결국 xy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네. 그렇죠?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점 B가 있어요. 지금 점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5,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점 B를, 자, y는 x에 대해서 얘를 데칼코마니 선을 기준으로, 얘를 데칼코마니 선으로 해서 접었다 펼쳐보자. 그럼 어디에 점이 찍힐까요? 그렇죠.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실제로 실제로 요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x좌표가 얘는 1이었다면 얘가 이제 y좌표가 1로 이사, 그렇죠? 다시 색깔이 통일되게, x좌표가 마이너스 5였다면 y좌표 뒤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좌표가 1이었다면 x좌표로 다시 이렇게 이사 오게 되는, xy의 그 위치가 바뀌는,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괄호 2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3번도 바로 알 수 있겠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어떻게 하면 된다? x, y 좌표의 순서, 위치를 바꾸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3인데요. 자,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y는 x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접어봅시다. 그럼 어디에 찍히게 되겠어요?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요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서로 이렇게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와서요. 자, 이 공식 넘어와서, 자,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자, 지금 점 P라는 점이 x, y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y는 x 한번 그려보자. 이게 이제 y는 x인데요. 얘가 바로 y는 x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그럼 어디에 찍히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찍히게 돼서 요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게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y, x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 y, x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됐죠? 그래서 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까지 요거까지 밑줄 한번 쳐보고.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점 하나 찍어보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은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와 y의 서로 위치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단원 3번입니다. 중단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점 3, 마이너스 6을 x축, y축, 원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한번 각각 구해보라 하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얘를 먼저 x축부터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자.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요 대충 찍어봐. 점이 하나 있다 생각해봐. 점이 하나 딱 이렇게 있어. 얘가 x, y 좌표인데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 그럼 지금 x축이 얘거니까 이렇게 찍혀서 여기에 흔적이 남겠지. 그럼 x 좌표는 그대로이고 누구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y 좌표만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 좌표의 부호만 바꿔주자. 그럼 3,6이구나 라고 대충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이게 y축이잖아. 그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원래 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킨다. 그럼 이렇게 와서 이쪽에 이렇게 흔적이 남겠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y좌표는 그대로지만 누구만 바뀌었을까? x좌표만 바뀌었겠네. 그러니까 x좌표만 바꿔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점 같은 경우는요. 원점은 둘 다 바뀌는 거였잖아. 둘 다 바뀌는 거니까, 그치? x도 y도 둘 다 바뀌는 거니까 x좌표 부호도 바뀌고 y좌표 부호도 바뀌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 그럼 x와 y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6,3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생각 키우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점 A 5,3 B 2,1과 직선 y는 x, 이게 y는 x인데 y는 x 위를 움직이는 이 점 P를 나타낸 것이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AP 더하기 BP가 뭐냐면 AP가 요거죠. 그 다음 BP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꺾여 있는 요 선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점 P는 여기 있는데요. 이 점 P는 요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P가 여기에 있을 때는 AP 대 BP,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이게 되겠지만, 자, 만약에 점 P가 움직여서 이쪽으로 왔다 칩시다. P가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면 내가 구할 길이는 AP 대 BP가 얘가 되는 거죠. 자, 혹은 P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AP 대 BP가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빨간색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에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점 P가 초록 색깔 위에 있으면 이게 바로 요거죠. AP 대 BP가 이게 바로 될 거고, 점 P가 파란색 점이 된다고 하면 AP 대 BP가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이게 될 거고, 점 P가 빨간색 점이 된다면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요 빨간 선, 요 선이 되게 되겠죠. 근데 요것들 중에 과연 어떤 게 가장 길이가 짧을까? 최소값이니까 이걸 이제 헤아려야 된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그쵸? 자, 일로 와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은 뺄게요. x축, y축까지 그려버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는 거니까. 자, y는 x입니다. y는 x라는 것 그래프만 일단 그려주고요. 자, 점 A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 지금 5,3이죠?
3이고요. 자, B라는 점이 뭐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B 지금 2,1입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자, P가 일단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내가 먼저 찍어줘야 되는 건데, 과연 P가 어디 있을까를 찍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배운 걸 한번 이용해서, 자, 우리가 지금 점 A가 여기 있잖아. 이 점 A를요,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칼코마닌 거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대칭 이동한 점이 찍히게 되겠죠? 얘를 편의상 A-라고 합시다. 자, A-라고 하고요.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으니까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3,5다라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일단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은 거, 그렇죠? 대칭 이동이니까 됐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P의 좌표인데요.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A-랑 B를 이어보실까요? 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 Y는 X랑 만나게 되는 요 점이 바로 내가 찾는 점 P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 AP 더하기 BP. 그렇죠? 요 빨간색, 요 길이가 실제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최소값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지금 요 AP 요 길이랑 여기 A-P 요 길이는 서로 같게 돼요. 괜찮으실까요? 왜 같으냐면 요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고요. 직각이고 여기 밑에가 이등분 됐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A-P의 길이와 AP의 길이는 같게 돼요.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구하는 거나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구하는 게 똑같아요. 다시 요렇게 꺾어진 거를 구하는 거나 요렇게 일직선 되는 걸 구하는 거나 똑같다고. 근데 실제로 A-P 그 다음에 PB 요 길이가 지금 직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AP와 A-P는 똑같아. 그러니까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거나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A-P 그 다음에 BP 요 이어진 이 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최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만약에 P가 여기에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P가 만약에 여기에 찍혔다면 내가 원하는 AP 더하기 BP는 얘가 될 거고 실제로 AP나 A-P나 같은 거리일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P, BP는 결국에는 요 길이가 되게 될 텐데 얘는 직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한 것보다 노란색 형광펜 칠한 게 훨씬 더 짧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최소값일 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P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AP 더하기 BP 내가 길이 구할 건 얘가 되는 건데 요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는 똑같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AP 더하기 BP라는 거는 PB라는 것은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얘도 지금 직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형광펜보다는 노란색이 짧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노란 색깔인 거고요. 이 노란 색깔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A를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대칭 이동시킨 A-라는 점에서 B까지 일직선으로 쭉 내려 그으면 요 길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의 길이가 되게 될 거고, 그쵸? 그 최소의 길이는 직선이 될 테니까 결국 이 직선과 Y는 X가 만나게 되는 요 순간이 점 P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뭐냐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새로 옮긴 A 다시 있죠? A 다시 B의 요것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다시 B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A 다시 B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A 다시가 지금 누구냐면 3,5죠. 이 3,5와 B는 지금 2,1이죠. 2,1. 요 둘 사이의 길인 거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좌표끼리 빼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였고, 얘는 계산하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인 거니까 계산하면 루트 1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죠? 얘는 결국에는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직선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키우기 문제 좀 어려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서 배웠는데 이번엔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괄호 2번부터 먼저 보시면 암기법. 자,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공식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도 똑같으니까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제 이게 x축, y축 하나 그려놓고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은 거니까 점을 하나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x축 대칭이다. 그럼 x축 대칭, 이게 x축이잖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요로 찍히잖아, 요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x좌표는 그대로고 뭐만 바뀌지? y좌표만 바뀌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y축 대칭. y축 대칭은 얘가 바로 y축이었잖아. 그럼 원래 있던 점을 y축 대칭 이동시켜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이게 y축 대칭이잖아.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것은 y값은 그대로인데 누구의 좌표만 바뀌는 거냐면 x의 좌표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원점 대칭은 뭐예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 시켰다가 y축 대칭 이동 한 번 더 시키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이게 바로 원점 이동이었고, 그럼 얘는 둘 다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y는 x 대칭은 두 개가 바뀌는 거였잖아. 그럼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 해서 점이나 도형이나 혹은 그래프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에 괄호 1번 일로 와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문제 2번에 괄호 1번. 다음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해보자. 자, 먼저 x축 대칭 이동식부터 시킬게요. x축은 뭐였지? 다시 점이 이렇게 있어. x축 대칭 이동은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x의 좌표 x는 그대로고 y 좌표 부호만 바뀌는 거였지? 그러니까 x는 내비두고, 자, y 대신에 여기가 y죠? y 대신에 지금 누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0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써주면 좀 조그맣게 쓸게요. 2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이게 x축.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y축 대칭. y축 대칭은 다시 여기로 와서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럼 y축 대칭은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y좌표는 그대로 있고. 그럼 해보자. 아, 여기 있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구나. 해봅시다. 뭐가 되는 거예요? 2 대신에 2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대로죠. 플러스 1은 0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뭐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너무 많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 제각각 그때그때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점 한번 해볼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원점은 둘 다 부호 바꾸는 거지. 그럼 2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3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0. 요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xy 부호가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넘어와서 확인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확인하기 먼저 보기 전에 확인하기 위에 있는 노트를 좀 먼저 볼게요. 요 원을 계산을 할 때는 요 노트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이거 완전 제곱의 계산인데 이거 중학교 때 한번 보고 넘어왔던 친구들도 많을 텐데, 보시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과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얘를 전개하나 얘를 전개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여기 마이너스 x고 여기는 플러스 y잖아. 둘 다 부호를 바꾸면 완전 제곱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x로 바뀌고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완전 제곱했을 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잖아. 그 결과는 부호 바꾸고 부호 바꾼 거. 이것과 결과가 똑같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좀 편하거든. 편하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기 보시면 자 원이 있어요. 원 요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자.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x축, y축이고요. 점과 도형은 원리가 똑같아 했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점이 이렇게 딱 있었어. 예, 이렇게 딱 있었어.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그럼 x축에 대해서 이게 x축인 거니까 x축으로 데칼코마니 잡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로 오겠네. 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바뀌겠네.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y 대신에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x-3 여긴 손댈 거 없고요. 더하기 y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모양이 안 예쁘잖아. 여기 모양이 안 예쁘니까 아까 위에서 여기 노트에서 봤었던 요 공식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 사실을 좀 이용해주면 얘는 x-3의 전체 제곱이고요. 둘 다 부호 바꿔도 됩니다. 둘 다 부호 동시에 바꿔주면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과 똑같게 되죠. 그럼 모양이 훨씬 예쁘죠. 예, 그래서 자 결국에는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은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은 1이다. 그런 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괄호 2번 볼게요. 괄호 2번은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킵시다. 자 마찬가지로 또 생각하는 거죠. x축하고 y축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자 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얘를 y축에 대해서 이게 y축이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1로 오게 되겠지. 그러면 x좌표가 바뀌게 되겠네. x좌표가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인 거니까 요 원래 식에서 요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오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그대로죠. 나머지는 그대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쵸? 이거 완전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둘 다 부호 바꿔도 된다고. 둘 다 부호 바꾼 것과 식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중심은 여기가 부 바꿔야죠. 마이너스 3,2고요. 반지름은 제곱해서 1 돼야 되는 거니까 1이겠죠. 자, 3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원점이라는 건 뭐야? 둘 다 바꿔주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오면 되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바꿔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모양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부호 바꿔도 식은 동일하다고요. 둘 다 부호 바꿔도 식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y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였지? x랑 y 둘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x-3의 제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y-3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x-2의 전체 제곱은 1이다가 될 거고 이 중에 x가 먼저 나와야 편안하잖아. 그럼 x 먼저 나오고 y 나중에 나온 다음에 1이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2,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 괄호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2번에 괄호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괄호 2번 보시면 자, 먼저 요 식이 나와 있는데 요 식을 먼저 이거를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꿔주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지금 원이잖아. 원의 일반형인데 원의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원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4x 기억나셔야죠. x끼리 모으고 절반에 제곱해주면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절반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1이었고 자, 일단 여기는 1은 이항시키는 거였죠. 마이너스 1로 이사 가고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얼마를 더했냐면 4하고 1을 더했으니까 이쪽에도 4하고 1을 동시에 더해주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이쪽은 두 개 지워지고 4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일반형을 원의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1학기 때 했던 시험 수업 내용이었죠. 자, 이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볼까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x축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치? y 대신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바로 x축. 여기 모양이 좀 불편하면 바꿔주면 되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어떻게 바꿀까요?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죠. 반지름은 2다. 그렇죠? 반지름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볼까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킬 거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는 거는 x의 부호가 바뀌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겠죠? 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y-1의 전체 제곱은 4다. 이게 쓸 수 있고 요 앞에 요 형태가 조금 불편하면 요 형태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둘 다 바꾸는 거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게 되는 거냐면 중심은 2,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2로 동일하고요. 이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리가 너무 없네. 아무 생각이 없이 프린트를 만들었구나. 자, 밑에 쓰겠습니다.
새 노트를 좀 해서 예, 해볼게요.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자, 너무 자리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x축까지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죠, 원점. 원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는 둘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예, 바뀌는 거고, y도 마이너스 y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될 거고, 둘 다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좀 불편하면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 둘 다 부호 바꿔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냐면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역시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y는 x에 대한 대칭 한번 시켜볼까요? y는 x 대칭은 여기 x도 x는 y로 y는 x로 서로 바꿔주는 거잖아. 바꿔주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x가 먼저 나오는 게 편안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중심은 몇 콤마 몇일까요? 1, 마이너스 2고요. 다음 반지름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필기를 좀 다시 좀 잘 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을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시킵시다.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시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이게 y축인 거니까 1로 대칭 이동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새로운 점의 좌표는 뭐가 바뀌는 걸까? x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겠네.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합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가 불편하면 둘 다 바꾸시면 돼요. 둘 다 바꾸면 부호를 둘 다 바꿔도 성립한다 했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서 이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시겠죠. 자, 요 원의 중심.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죠? 이 원의 중심은 1, 3이 되게 되겠죠. 얘가 이 중심이 직선 자 밑줄 한번 쳐보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위에 있을 때 자 위에 있다. 자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중심이 뭐뭐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예, 대입하면 된다고. 정말 여러 번 나왔고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중심이 뭐뭐 위에 있다. 대입하면 됩니다.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되고 y자리에다가는 3 대입하시면 되겠죠? y 대신에 3 대입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뭐가 되는 거야?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k가 되게 되겠지. 네, 따라서 k 끝났죠? k는 얼마다? k는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중단원 7번.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겠네. 그럼 원래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새로운 직선은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어줘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직선은 써볼게요. 내가 구하는 새로운 직선은 그러니까 뉴 직선이죠. 뉴 직선, 새로운 직선은 ay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여러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한번 그려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겠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원의 중심 당연히 찍어야죠. 중심은 지금 몇 컴마 몇일까요? 읽어야죠.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중심은 마이너스 2,1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원을 반띵하려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치? 이 중심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죠. 그래야 이렇게 반띵이 될 거 아니야.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항상 반띵되죠. 그죠? 반띵. 뭐 이렇게 지나가도 자, 반띵. 그쵸?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말 결국 뭐냐면 원의 씁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 말인 겁니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에요. 즉, 요 새로운 직선이 요 빨간색이라고 봤을 때 새로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 결국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네요. 같은 말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뭐 위에 있는 점 다시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을 요 직선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y좌표가 1이니까 그럼 a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식 나오게 되고요. 계산하면 a-6 마이너스 2는 0 되는 거니까 즉 a 값은 얼마다? a는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었네요. 그쵸? 어쨌든 저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거나 도형의 대칭이거나 그 원리가 똑같다라는 점만 좀 인지를 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